어떤 사연으로 저희를 좀 찾아오셨지? 어떤 사연이실지. 6살 때 이제 헤어지게 된 엄마를 찾고 싶어가지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머니하고 헤어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지? 40년. 아니, 무슨 사연으로 40년이나? 그러니까요. 40년 정도 됐으면은 어머니 얼굴도 뭐 기억도 지금 어렴풋이 그냥 어렴풋이. 그러면은 저희한테 천천히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쩌다가 40년간 엄마가 떨어졌을지요. 엄마가 저 서울 올라와서 거기 공단 거기 막 미싱 옷 만드는 거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그때 당시 19살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 새들어 있다가 이제 아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친구분이 저희 엄마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편지 전달을 저희 아빠한테 시켰어요. 근데 그러다가 더 자주 보게 된 저희 아빠랑 이제 엄마가 사귀게 된 거죠. 네네. 네, 너무 나이가 어렸고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저랑 제 동생을 낳으셨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댁에서 전부 다 같이 모여 살으셨던 건가요? 네. 큰아빠, 할머니, 네. 제 동생 그리고 엄마랑 저랑 아빠까지요.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아빠가 교도소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아빠가? 왜? 아버님이 교도소를 자주 왜? 어떤 뭐 사건도 있으셨는가요? 왜 그러셨지? 그러니까 큰아빠가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 연탄재를 맞는 바람에 눈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아빠가 가가지고 대신 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잡혀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형이 맞아서. 그쵸. 이제 아빠 때문에 이제 가세는 기울어졌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식당에 아침부터 나가셔가지고 배달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에 쥐고. 그러니까 애 둘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엄마가 벌어야만 했거든요. 이게 가장이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시려고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어요. 왜? 예? 친할머니가 왜요? 저희 큰아빠가 그 여관 건물에서 그러니까 쟁반 머리에 이고 나오시는 걸 본 거죠. 큰아빠가 이걸 봤는데 왜요? 왜? 왜? 저희 큰아버지가 살짝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좀 판단력이 좀 미숙하다? 그 여관 건물에서 쟁반 머리에 이고 나오시는 걸 그거를 큰아빠가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할머니한테 전달을 하셨는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쫓아냈어요. 뭐야? 아유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아이만 낳고 네. 열심히 그냥 가족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아기들 집에 두고 혼자 쫓겨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이제 엄마가 남자에 미쳐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들었고 그럼 요 당시에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지? 제가 6살 때 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셨던 거예요. 네, 저희가 없을 때 이미 엄마는 없었던 상태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헤어진 어떻게 거예요. 이렇게 헤어질 수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와. 그리고 엄마랑 마지막 기억이 아빠 면회를 갔다 오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하얀색 옷을 입고 진짜 나들이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 면회를 갔다 오는 길이었을 텐데
철이 없으니까 엄마랑 나들이 간다 생각해서 예쁘게 꾸미고.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그래도 기억이네 그게. 네.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뚝방길이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뚝방길에서 엄마 비슷한 모습이 아유. 보일까봐 이제 아침부터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위에 있었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기셨네 때문에. 혹시 그 뒤로 어머님이 한번 찾아오신 적은 없으신지. 저희가 없을 때 엄마가 한번 저희 옷이랑 먹을 걸 사가지고 오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매몰차게 쫓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커가면서 엄마가 보고 싶고 원망도 됐죠. 우리가 있는데 우리만 보고 사라질 수는 없었나? 그럼 아버님은 출소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시니까 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런 상황들을 좀 아시고는 뭐 다른 반응은 없으셨는가요? 많이 비가 나고 매일매일 술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맨정신이었던 모습을 기억 못하고요. 완전히 망가졌구나. 항상 눈빛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무서웠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거의 뭐 어우, 포기하신 거. 얼마나 공포였을까, 저 어린 나이에. 그렇지. 그러다가 아빠가 너랑 네 동생이랑 나랑 다 같이 죽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동생이 없어져가지고 네. 아유. 동생을 계속 찾고 제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뚝방길에서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얼마 안 있어서 경찰들이 오고 왜? 왜? 그러고 나서 또 아빠가 잡혀갔죠. 왜? 왜? 아빠가 제 동생을 아, 진짜 이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엄마를 잃었다는 그 슬픔이 그런 건지 자기 인생을 비관한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왜 자식을? 그렇게 하고 당신도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이게 자식이 무슨 죄길래? 그러게요. 그럼 어머님은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예 계시지 않나 모르시는 싶어요. 네. 그렇게 아빠가 감옥에 가고 나서 나 할머니랑 월세방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아빠 친구분이 이제 아빠 상황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네 자식 책임질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자 짐 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집을 가게 되죠. 혼자서요. 그분 댁에 그 부부가 있었고 애들 조그만 애들 3살 5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저한테 빨래, 청소, 그다음에 뭐 다듬는 거,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거 그런 잡다한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그 뭐 식모살이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린 나이에 밥을 해서 다 퍼서 식구들을 다 주고 나면 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게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진짜 어쩌다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 계속 그렇게 구박을 하셨죠. 남이니까. 그 어린애한테. 남이라고. 밥값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그래서 잘 못 먹어서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 나가서 그 수도가에서 물 먹고 막 이러니까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너무 어려. 제가 밥을 못 먹고 잠이 들 때는 환청인지 환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도 보이고 엄마 목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깨우면 꿈이었고 그냥 엄마랑 소박하지만 국이나 찌개 하나 있고 밥만 있어도 좋겠다. 엄마랑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는 제 환경이나 이런 걸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가 저한테는 제일 편한 곳이었고 그랬겠네. 예,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집이 지옥이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나가게 돼요. 애들이 막 유세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교육 관계가 엄청 좋으셨네. 예. 정규유정이 됐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저거 정말.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교 어린이 회장 엄마가 되면은 그 뭐 육성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학교에 좀 이바지할 게 많다. 근데 너는 그렇게 챙겨줄 엄마가 없지 않냐. 그래서 네가 기권을 해라. 오? 고등학교 6학년 애한테 선생님이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그래서 그 발표 나자마자 바로 기권을 해서 제 밑에 차점자인 애가 이제 회장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고. 오로지 엄마 생각뿐이야. 가족분들은 전혀 연락이 네네. 안 됐던 상황이네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근데 다행히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희 작은 아빠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중2 때부터 작은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작은 아버지는 무지 잘해주셨죠. 니네 아빠 그렇게 됐을 때 너를 내가 빨리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거든요. 제일 고마우신 분이네. 네. 아 다행이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작은 어머니 댁에서 살면서 들은 얘기는 큰아빠가 오해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할머니한테 쫓겨났다. 아유. 그리고 작은 엄마가 말하기로는 엄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엄마가 나가시게 된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고 오해로 인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신 거잖아요. 엄마를 또 나름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다 풀리는 게. 아. 그러면서 뭐 원망보다는 좀 그리움. 엄마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어요. 결혼해서 첫째를 낳았을 때 아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겠구나. 그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배포서 난 자식을 두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되니 엄마가 더 보고 싶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어머님을 한번 찾아는 보셨는지. 제가 처음 찾아본 거는 첫째 만삭이었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엄마 이름이 뜨더라고요. 아, 비어있네. 제가 엄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본적지에 전화를 해보면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면사무소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기로는 지금 만약에 재혼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밝혀져서 그 가정이 이제 깨지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엄마도 너무 젊으셨을 나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접었어요. 어머님 사진 같은 건 가지고 있으세요? 아, 사진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예전에 물난리 나가지고 대피하고 막 이랬었어요. 온갖 집기류가 다 물에 둥둥 떠서 그래서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최근에 한 1년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외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분이셨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하지. 엄마를 기억해내고 싶은데 사진 한 장 없고 내가 너무 어렸어서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엄마 얼굴이 얼마나 가물가물.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엄마도 70 가까이 되셨을 텐데 제가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싶고 저 낳아주신 고마움으로 따뜻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싶고 예쁜 옷도 한 벌 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어머니에 대한 뭐 자료는 있으신가요? 네, 저 출생신고 할 때 엄마에 대해서 띄어본 그 제적등본 이거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이 됐네. 근 40년 됐으니까요. 그래 아직 갖고 있네 저걸. 어머님 성함이 짜야. 본적지는 혹시 또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결혼하시기 전에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미싱 옷 만드는 거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미싱사로에 네, 외할머니가 한복점을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미싱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한복집을 하셨다 하셨는데 네. 뭐 어디서 한복집을 하셨는지는 뭐 상호나 뭐 그런 거는 아, 그런 건 모르고요. 왜냐면 내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지금 본적지가 가장 확실한 단서겠네요. 유일한 단서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찾게 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엄마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예. 짧게 썼습니다. 이거 엄마를 만약에 찾게 되면 네네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되면 이제 전달을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연도 참 네. 너무 기구하다. 네. 의뢰인이 그렇게 엄마를 보고 싶다 하고 막 그래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받아놓은 자료가 뭐 재적 등본밖에 없는데 오늘 40년 전에 가이가. 네. 아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요. 간절히 바랍니다. 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엄마 본적지로. 예. 여가 재적 등본상 주소지 아이가? 아 여기 맞아요. 어디 맞지? 네. 여기가 이제 어머니 본적지. 잠깐만 요 이름이 면은 대상자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그래요? 같은 석씨 문패.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라도 우리 엄마의 가족분들이 사는 곳은 아닐지. 계십니까? 농사하시는 분 같은데요. 창고가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죠? 사람이 없는갑다.
저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아,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사람을 좀 찾고 있거든요. 잠시 들어가도 되나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분이신데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씨라고 아시나요? 네. 아실까요? 아,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는 hun정인데요. 사람을 좀 찾아주는다고. 몇 년생이냐고요? 1960년생이요. 자, 아시는 분이지. 에? 내기가 길어지게 말이야? 생겼다. 보자마자. 무슨 말이야? 스토리도 안다라는 얘긴데 예? 이게 이제 신적분 같은데 왠지 느낌이 예. 얘기가 길어진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자, 저 어머니께서 그 의뢰인분의 어머니랑 어떤 관계일지. 그러면 집에 사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야. 혹시 선생님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언니신가? 말하자면 사촌이요. 사촌. 아, 사촌. 예. 아, 엄마 사촌 만났습니다. 오, 예, 예, 예. 어디 계세요, 그분은? 소식을 아실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어.